자, 6월 25일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뜬 게 개 많아가지고 좀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명 같은 거 잘 하지 않은 채로. 일단 히비고랑 오피셜은 뜨지 않았고요. 실시적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와, 리용 2부 강등 뭐냐 이거? 아 진짜네. 이거 작년에 제가 영상 만든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 리용 2부 강등 그거 4천만 유로 뭐 그때 지불하면 된다 그래갖고 빚은 존나 컸는데 일정 기한까지 일정 부분만 내면 되는, 그러면 이제 목숨 살려주는 시기여가지고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2부 리그에서 유로파 나가게 생겼네. 와 씨, 대박. 진짜 대박이다. 충격적인데. 이 재정적 이슈 때문에 강등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걸 진짜 처음 보네, 빅클럽들 쪽에선. 규모가 작은 클럽에서는 뭐 가끔 있다는 일이긴 한데, 와 리온급 체급이 되는 애들이 이게 된다고. 처음에 온스테인이 떴었는데 기튼스는 첼시 이적 임박, 첼시 이적을 선호하는 상태고 첼시에 전적으로 헌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튼스 이 새끼 바이언하고 링크 뜨는 거 보고 이거 순회 의심해봐야 된다, 지금까지 첼시한테 순회를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펠릭스식 언플일 수도 있다,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온스테인이 바로 첼시에 전적으로 헌신이라는 언행을 씀으로써 저의 음해는 개소리라는 게 밝혀졌고요. 네, 기튼스는 정말 첼시한테 너무 좋은 애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로마노가 후속 기사로 기튼스는 첼시와 계약 완료에 가까워졌고 영입 인방이면서 런던으로 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MI로 바르콜라는 NFS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첼시가 바르콜라 NFS고 호드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하고 레앙 가격 비싸니까 기튼스 빨리 선점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니콜로 스키라 이탈리아 이슈도 잘 다루긴 하지만 타 국가 이슈는 더욱더 스구라라는 그 별명에 걸맞는 공신력을 지닌 인물이라서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영입 협상 최종 단계 진입이라는 커멘트를 되게 빨리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에 더불어서 이적료를 5천만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유로인지 파운드인지를 모르겠음. 7년 계약이라는 거는 로마노랑 온스테인으로부터 나온 내용이라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 맞는데, 근데 저게 5천만이라는 게 보통 스키라처럼 이탈리아 기자들은 유로를 쓰고 나거든요, 굳이 표기를 안 할 시에는. 그래서 난 일단 유로라고 표기를 해놓긴 할 텐데, 유로인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도르트문트가 5,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라는 옵션을 까놓고 6,500만 유로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여기 이제 와서 5천만 유로에 팔겠다? 이건 말이 안 돼서 아마 5천만 파운드가 아닐까. 5천만 파운드면은 6,500만 유로보다 조금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약 100억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정도로 쇼부로 보는 게 차라리 좀 더 현실성이 맞는 접근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액수 같은 게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첼시의 기든스 이슈고. 속보 개십 속보. 플라텐버그 못 떴다. 첼시랑 도르트문트는 제이미 기튼스 이적을 앞두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5,500만 파운드로 측정 중. 야 이 개새끼들아, 6,500만 유로 다 내네? 진짜 씨. 그래 데려와. 그래 원하면 데려와. 그래 5천만 유로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일단 이러면 오피셜은 진짜 빠르게 뜨겠다, 히비고나. 부담가담이 끝났고 뭐 개인 합의 끝났다고 하니까. 야 진짜 세바스티안 켈 도르트문트 단장 진짜 독하다 독해. 이걸 6,500만 유로를 다 뜯어내네 결국에. 근데 이거는 원금이 얼마고 애드온이 얼마인지 이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4천만 유로가 원금이고 2,500만 유로가 또 애드온이면 얘기가 달라져. 몇 년 할부일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액수가 무드릭처럼 그 딜 구조가 또 괜찮으면은 사실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자극적인 액수라서 좀 충격요법이 많이 가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할부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드온 비율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단 이건 확신할 수 있어. 6,500만 유로가 원금은 아닐 겁니다. 네, 저걸 다 기본급으로 지어주는 병신 같은 클럽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딜 구조가 분명히 애드온 비율이 꼭 또 있을 거라고 봐서 어쨌든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6,500만 유로 끝까지 내게 된 이유가 내 생각에는 바이언 개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르콜라 NFS 박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내용인데 호드리고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레앙도 지금 튀어나올 가능성이, 저 금액을 다 내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 봐봐요. 위에 옵션 제하잖아. 그럼 빅클럽들의 타겟팅이 기튼스한테 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이언 꼬였고 첼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빠르게 지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특수성도 있을 것 같다. 돌문 입장에서 경쟁 붙으면은 또 경매에 안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 염두해가지고 빠르게 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 이전 상황이랑
클럽 월드컵 진행 중인 지금의 상황하고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토트넘, 일단은 골드가 로메로가 떠나게 되면 거물급 영입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로메로 같은 수비 코어가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 코어 데려와야 되고, 이거 안 데려오면 토트넘 보세진도 욕먹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카이 데려왔고 부슈코비치가 이제 재임대를 통해서 복귀를 한 상태라서 센터백 옵션은 2명이 추가가 되긴 했으나 로메로의 버금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언더, 약간 아래쪽으로 봤을 때 실력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 정도 급의 측정감도 없기 때문에 로메로 나가게 되면은 빅사인인 센터백 쪽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리알 토마스 쪽에서 2개가 떴는데 토트넘은 은베모 아니면 세메뇨 쪽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영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제는 영입이 진전된 게 없다고 합니다. 에제가 그 피오 쪽에서 6천만 파운드 관련해가지고 원래 6천만 파운드보다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천만 파운드로 조금 하향 조정됐고, 거기서 3분할로 지급을 해도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불 구조에 관해서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된 건 있으나 아직 토트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간다 이걸 통해서 이런 건 없고, 근데 토트넘이 지금 은베모를 노리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메뉴 쪽에서 지금 사이먼 스톤, 메뉴 은베모에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상향비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토트넘은 지금 사실 구단 간합이 있어서도 조금 뜸들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메뉴 쪽에 확실히 세기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이먼 스톤 굉장히 메뉴 쪽에 공신력 높은 사람이라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조금 메뉴랑 첼시 간에 은쿤쿠랑 가르나초 스왑딜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튼스가 워낙 그린라이트가 진해가지고 가르나초에 관련돼서는 뭐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맞지만, 메뉴 쪽에서도 답가로 럭커스트라는 기자가 은쿤쿠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메뉴는 다른 옵션에서 고려 중이라고 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어제도 사실 뭐 실현 가능성 적은 건 알고 있었죠. 둘 다 차선책이니까 서로의, 가르나초도 첼시의 차선책, 은쿤쿠도 메뉴의 차선책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낮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면 거의 완전 세게 박힌 거, 할 일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마노, 요케레스는 스포르팅 회장에게, 이거는 보통 NFS라고 not for sale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CFS, can for sale 선언. 그러니까 스포르팅 회장에게 나 나가겠다 선언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 언플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럭커스트, 메뉴 완전히 새로운 주전 스트라이커 영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케레스도 불확실하고, 무안이는 확실하게 본인이 유벤투스에 남고 싶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또 마테타는 재계약이 임박하기 때문에 어디로 향할지가 너무 불확실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게 필요하고, 벤 제이콥스가 띄운 기사가 2개가 있는데, 메뉴는 산초로 2,500만 파운드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좀 허황된 목표치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내 생각에는 이거는 가격 하향을 좀 먹이지 않을까. 계약 기간이 1년 플러스 1년인데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진 않은 관계로 확실히 좀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왜냐면 2,500만 파운드 저거 가격 높거든요. 500억 중반대인데 저건 좀 많이 높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아마 2,000만 파운드까지는 메뉴가 그래도 쉽사리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아직도 또 바르샤 이적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문어 아직도 꿈꾸고 있고요. 자, 로마노, 오나나는 모나코의 타깃이 아님,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메뉴가 설령 오나나를 정리하고 나서 키퍼 정리가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담배 좀 피고 갈게요. 자, 그리고 PL 짬통 이슈인데요. 그냥 PL 이번에 좀 뉴캐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은 거의 안 떠가지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 캐리케즈 메디컬 중이라고 하고, 타임즈 쪽에서 펠리스는 존 텍스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구단주가 빠르게 매각을 해야만, 크펠의 지분을 빠르게 팔아야만 유로파 진출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크펠이.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매각 다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로파 진출권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날짜를 들먹이는데 3월 1일 이후에 진행한 매각건이라서 UEFA의 재심사를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 이게 인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펠리스 팬들은 진짜 죽어나겠죠. 리라이더, 뉴캐슬 쪽의 기자고, 옛날엔 좀 공신력이 높았으나 최근에 좀 약간 비응신 취급을 받고 있는 기자인데, 노팅엄, 엘랑가 최소 6천만 파운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하비 반스를 이 딜에 수합하는 것은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하고, 이에 더불어서 온스테인, 뉴캐슬은 엘랑가 영입을 시도했는데 이게 4,500만 파운드고, 노팅엄은 이걸 칼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칼 거절한 이유가 내막을 보니까 원금은, 기본금은 3,000만 파운드고 500만 파운드짜리 에드온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1,000만 파운드가 더해지는데, 나머지 옵션이 진짜 황당한 게, 노팅엄이 미겔 알미론을
1000만 파운드짜리 선수인데 우리가 500만 파운드에 드립니다. 무슨 갑자기 재래시장 모먼트 마냥 뭐 고객님한테만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상 시도했다가 까였대.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저게 왜 4,500만 파운드로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4,000만 파운드가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그 선수 영입 옵션을 달아준 거니까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노팅엄이 깔만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키스다운이 뉴캐슬 요한 바카요코랑 카림 아데엠이랑 모하메드 쿠두스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라이트 윙어, 왼발잡이 라이트 윙어를 노리는 데 있어서 리스트가 총 3명으로 좀 간추려진 것 같고, 여기서 바카요코는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가 있을 거고, 아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에 대한 디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하메드 쿠두스는 가격이 7천만 파운드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가격에 대한 좀 디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 포지셔닝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거랑 스탯 생산 능하다는 거랑, 그리고 부상 이슈가 아약스에서 나왔을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PL 내에서 검증된 자원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스카이 스포츠 뉴캐슬 엘랑가 영입 이후에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키스다운이의 기사를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엘랑가에 관해서 두 번째 시도를 딱히 할 의향이 없다라는 소리겠고, 그리고 로마노 네코 윌리엄스입니다. 노팅엄 선수 니코 윌리엄스 아니고 29년까지 4년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샘 딘, 아스널, 케파 형이 마무리 중 500만 파운드라고 하고, 이건 곧 오피셜 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첼시가 이적에 합의할 수 있는 액수라고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어가지고 이적에 걸림돌은 없어 보이고, 하고 마드웨케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관심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는 소리고요. 롱가리라는 기자가 또 이름이 좀 신기한데, 앙헬리뇨에 관해서 썬더랜드, 팰리스, 본머스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게 될 시에 미첼하고 경쟁을 붙을 만한 자원이 필요하죠. 7월 임대는 끝났고 그래서 데려오는 것 같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케르케즈가 나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하고 라리가 니코 윌리엄스는 에이전트랑 함께 빌바오 측에 바르샤 이적을 선언한 상황이고, 또 산티아우나가 말한 내용, 프랑스 1티어죠. 바르샤가 코펜하겐과 바르다지 딜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250만 유로밖에 안 되고요. 계약 기간 6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신기하게도 12월까지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고 세론이 15%가 붙는다고 합니다. 완전 헐값인데, 루니 바르다지가 또 FM에서 꿀망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최근에 1년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의 기량이 좀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바겐세일이 팍팍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카데나세르부터 시작해서 레알 마드리드 쪽에 좀 익숙한 기자들이 갑자기 호드리그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화제가 됐는데, 코르테가나 피셜로 호드리그의 아버지는 여러 피해를 제한을 이미 거절한 바 있으며 선수 본인은 알론소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잔류하겠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언론에 나오는 소리들이 다 개소리다 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 확실히 또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왔고 새로운 기회가 올 거고 새로운 시스템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호드리그는 분명히 동기부여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에,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데, 디마르지오, 나폴리, 노아랑과 영입 임박함, PSV와도 긍정적인 접촉이라고 합니다. 개인 합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적료 같은 경우는 2,800만 유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메뉴의 잉여자운 윙포워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됐던 클럽이 나폴리인데, 이렇게 되면 메뉴의 레프트윙 매각 계획에 관해서 아주 약간은 차질이 생기는 이슈라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메뉴가 지금 산초로 받아내려고 하는 금액과 조금 안 되는 금액인 2,800만 유로가 노아랑한테 소비가 되는 거라서 좀 큰 이슈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뭐 메뉴는 다른 옵션을 남은 기간 동안 여유롭게 찾아보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막 비상까지는 아니고, 나폴리랑 리버풀이 오늘 누네스를 이유로 직접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소는 영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